지연아, 집 밖에 나가지 마라. 준우도 데리고 나가면 안 돼요. 시어머니가 며느리 팔을 붙잡았다. 어머니, 왜 이러세요? 그냥 안 된다니까. 여기 있어야 해. 며느리는 팔을 뿌리쳤다. 매일 이러시면서 설명도 안 하시고 전 더 이상 못 견뎌요. 며느리는 울먹였다.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못했다. 5초간 정적. 제발, 나가지 마. 시어머니의 떨리는 목소리. 하지만 현관문은 닫혔습니다. 3일 후 며느리와 손주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경찰이 급습한 곳은 며느리의 집이 아니었습니다. 범인으로 체포된 남자, 그는 놀랍게도 며느리의 전남편이었습니다. 대체 시어머니는 언제부터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걸까요?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단지 34살 며느리 김지연은 오늘도 5살 아들 준우의 손을 잡고 현관문을 나섰어요. 엄마, 할머니는 왜 맨날 화나 계셔? 아이의 맑은 목소리에 지연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할머니는 안 화나셨어. 그냥 엄마가 부족한가 봐. 시어머니 박순자 여사는 올해 66,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 아들 민수를 키워낸 강단 있는 여성이었죠. 지연과 민수가 결혼한 지 이제 6년째, 시어머니는 늘 며느리를 냉정하게 대했어요. 밥상에서 반찬 투정을 하는 것도, 손주를 데리고 외출하는 것을 못마땅해 하는 것도 일상이었습니다. 지연아, 오늘은 또 어디 가는 거야? 그 거실 소파에서 TV를 보던 순자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물었죠. 마트 좀 다녀올게요, 어머니. 마트는 왜 이렇게 자주 가? 집에 먹을 게 없어? 지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해봤자 또 뭐라고 할 게 뻔했거든요. 현관문이 닫히자 순자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녀의 눈빛엔 며느리를 향한 미안함과 두려움이 동시에 어려 있었죠. 창문 너머로 아파트 입구를 서성이는 낯선 남자의 모습을 확인한 순자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제발, 눈치채지 마라. 아직은. 그 남자는 지연의 전남편이었어요. 3년 전 이혼한 폭력남 강태준. 순자는 2달 전부터 그가 며느리를 스토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에게 말할 수 없었죠. 말하는 순간 지연이 패닉에 빠질 것이고 그러면 태주는 더 위험해질 테니까요. 그래서 순자는 선택했어요. 며느리를 일부러 멀어지게 만드는 것. 차갑게 냉정하게 상처를 주면서라도 며느리가 이 집을 떠나도록 만드는 거였습니다. 멀리 떠나야 안전할 거라고 태준의 손이 닿지 않는 곳으로 가야 한다고 믿었죠. 저녁 7시 현관문이 열리며 지연이 장을 보고 돌아왔어요. 어머니, 저 왔습니다. 순자는 고개도 돌리지 않았습니다. 지연은 부엌으로 가며 눈물을 훔쳤죠. 결혼 전엔 그렇게 따뜻하시던 시어머니가 왜 이렇게 변했는지 알 수 없었어요. 아니, 알 것도 같았습니다. 자신이 초혼이 아니라는 사실, 전 남편에게 맞고 도망치듯 이혼했다는 과거가 시어머니 마음에 들지 않는 거라고 생각했죠. 그날 밤 지연은 남편 민수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나 준우 데리고 친정에 좀 다녀올게. 일주일만. 민수는 난감한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니 때문에 그러는 거지. 어머니한테 내가 말씀드릴게. 아니야, 괜찮아. 그냥 좀 쉬고 싶어. 지연의 목소리엔 지친 기운이 가득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연이 큰 여행 가방을 꺼내는 소리에 순자가 방문을 열었어요. 지연아, 뭐 하는 거야? 친정에 좀 다녀올게요, 어머니. 준우도 데리고. 네, 안 돼. 순자의 단호한 목소리에 지연은 고개를 들었죠. 왜요? 며칠만 다녀올 건데요. 안 된다니까. 준우는 여기 두고 가. 어머니, 대체 왜 그러시는 거예요?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지연은 황당함과 분노가 뒤섞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준우는 제 아들이에요. 친정에 데리고 가는 게 뭐가 문제예요? 문제 많지. 맨날 친정만 가고 남편은 뒷전이고. 그러니까 민수가 요즘 힘들어하는 거 아냐? 지연은 입술을 깨물었죠. 민수가 힘들어하는 건 회사 일 때문이지 자신이 친정을 가서가 아니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늘 모든 걸 며느리 탓으로 돌렸습니다. 어머니, 저 정말 힘들어요. 조금만 이해해 주세요. 이해? 내가 뭘 이해해야 돼? 내가 며느리한테 뭘 못해줬는데? 순자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어요. 사실 순자는 지연을 보낼 수 없었습니다. 지금 지연이 친정에 간다는 건
그 동선을 태준이 알아차릴 수 있다는 뜻이었죠. 친정 주변에서 지연을 덮칠 수도 있었어요. 차라리 이 집에 있어야 순자가 지킬 수 있었습니다. CCTV도 있고 경비원도 있고 순자 자신도 지킬 수 있었죠. 하지만 그 진짜 이유를 말할 순 없었어요. 그럼 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돼요? 지연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어머니는 저한테 대체 왜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초혼이 아니라서요? 아들한테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세요? 그게 아니야. 그럼 뭐예요? 제발 말씀해 주세요. 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죠. 순자는 입술을 꽉 깨물었어요. 말하고 싶었습니다. 내가 위험하다고, 전 남편이 널 노리고 있다고, 그래서 내가 일부러 너를 밀어내고 있다고. 하지만 말하는 순간 지연은 겁에 질려서 제대로 판단하지 못할 거예요. 태주는 그런 순간을 노릴 테니까요. 그냥 가지 마. 이 집에 있어. 싫어요. 저 나갈 거예요. 지연은 가방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순자는 급히 지연의 팔을 붙잡았죠. 놔주세요. 안 돼. 지금은 정말 안 돼. 순자의 목소리엔 절박함이 묻어났어요. 그 순간 현관문이 열리며 민수가 들어왔습니다. 뭐 하시는 거예요, 둘 다? 민수야, 당신 어머니 좀 말려. 지연이 울먹이며 소리쳤죠. 민수는 난감한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봤어요. 엄마 일주일만 다녀온다잖아요. 그냥 보내주세요. 민수야.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발, 믿고 기다려줘. 조금만. 하지만 지연은 이미 마음을 정한 듯 했죠. 그날 밤 지연은 민수에게 말했어요. 미안해요, 여보. 나 진짜 더 못 견디겠어요. 준우 데리고 친정 갈게요. 당신은 여기 있어요. 3일 후 아침 9시. 민수는 아내와 아들이 사라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연의 휴대폰은 꺼져 있었고 친정에 전화해도 지연이 거기 안 왔는데요. 라는 대답만 돌아왔죠. 엄마, 지연이랑 준우가 어디 갔는지 알아요? 민수가 순자의 방문을 두드렸어요. 순자는 침대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모르겠다. 모르긴 뭘 몰라요. 엄마가 그렇게 못되게 굴어서 나간 거잖아요. 민수의 목소리가 높아졌죠. 순자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그녀의 눈가엔 눈물 자국이 있었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미안하다. 하지만 지금은 경찰에 신고해야 돼. 경찰이요? 실종 신고. 빨리 해야 돼. 순자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민수는 혼란스러웠지만 곧바로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순자는 혼자 거실에 남아 휴대폰을 꺼냈죠. 그녀가 저장해둔 번호로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저 박순자인데요. 2달 전에 스토킹 건으로 상담했던 상대는 경찰서 여성 청소년과 형사였습니다. 아, 박순자 씨. 그거는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며느리가 사라졌어요. 아이까지 데리고. 전화기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렸죠. 혹시 강태준 씨가 접촉했을 가능성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럴 수도.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사실 순자는 1달 전부터 사설 탐정을 고용해 태준을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태준이 지연의 동선을 파악하고 있다는 것, 복수를 계획하고 있다는 정황을 포착했죠. 하지만 결정적 증거가 없어 경찰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일단 실종 신고 접수되면 제가 바로 태준 씨 소재부터 확인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은 순자는 바닥에 주저앉았죠. 책상 서랍에서 낡은 공책을 꺼냈어요. 그 공책엔 지난 2달간의 기록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9월 15일 태준이 아파트 앞 편의점에 출몰. 지연이를 30분간 지켜봄. 9월 22일 태준이 준우 유치원 근처에서 발견됨. 사진 촬영한 것으로 추정. 10월 3일 탐정 보고 태준이 지연이 전화번호 추적 시도. 순자는 눈물을 흘리며 공책을 쓰다듬었죠. 며느리를 지키려고 했는데 오히려 며느리를 잃어버렸어요. 냉정하게 대해서 멀어지게 만들려 했는데 결국 며느리는 도망치듯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날 오후 경찰서에는 민수와 지연의 부모님이 모두 모였어요. 실종 신고서를 작성하는 동안 담당 형사가 순자에게 조용히 다가왔죠. 박순자 씨, 잠깐 따로 이야기 좀 할까요? 형사는 순자를 조사실로 데려갔습니다. 강태준 씨, 어젯밤부터 연락이 안 됩니다. 집에도 없고 회사도 안 나갔대요. 순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설마
설마 지연이를. 아직 확실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박순자 씨, 이 공책 좀 제출해 주실 수 있을까요? 형사는 순자가 들고 온 공책을 가리켰어요.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공책을 건넸습니다. 제발, 우리 며느리 좀 찾아주세요. 손주도. 실종 3일째 경찰은 지연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추적했어요. 마지막 사용 장소는 서울 외곽의 한 모텔이었습니다. 하지만 CCTV를 확인한 결과 지연과 준우의 모습은 나오지 않았죠. 대신 강태준이 그 모텔에 투숙했다는 기록만 있었어요. 이거 유인인가요?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죠. 강태준 씨가 지연 씨 카드를 소지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전국에 수배령이 내려졌습니다. 그 순간 순자가 조사실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형사님, 제가 알고 있는 거 다 말씀드릴게요. 이제는 숨길 수가 없네요. 순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지난 2달간의 일을 설명했습니다. 태준이 지연을 스토킹했다는 것, 사설 탐정까지 고용해서 감시했다는 것, 그래서 일부러 며느리를 냉정하게 대해서 멀어지게 만들려 했다는 것. 제가 바보같이 생각한 거예요. 며느리를 밀어내면 태준이 포기할 줄 알았어요. 멀리 보내면 안전할 줄 알았죠. 근데 그게 아니었나 봐요. 순자는 바닥에 주저앉으며 울음을 터뜨렸어요. 민수는 경악한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그럼 그동안 지연이한테 그렇게 대한 게 다 그 때문이었어요? 미안하다, 민수야. 엄마가 너무 겁이 났어. 태준이 지연이한테 뭔 짓을 할까봐. 형사는 순자가 제출한 공책과 탐정 보고서를 꼼꼼히 살펴봤죠. 이 자료들이 결정적 증거가 될 것 같습니다. 강태준 씨의 스토킹 혐의와 지금 실종 사건을 연결할 수 있어요. 그날 밤 순자는 혼자 집에 돌아왔어요. 거실 소파에 앉아 며느리를 생각했습니다. 처음 지연을 만났을 때 그 수줍은 미소와 맑은 눈빛이 떠올랐죠. 이혼녀라는 꼬리표를 달고도 당당하게 사랑을 선택한 그 용기가 아름다웠어요. 순자는 지연을 진심으로 아꼈습니다. 하지만 태준의 위협을 알게 된 순간부터 순자는 겁에 질려 잘못된 선택을 했죠. 차갑게 대하면 지연이 상처받아서 멀어질 거라고, 그럼 안전할 거라고 착각했어요. 그날 밤 늦게 형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박순자 씨, 좋은 소식입니다. 지연 씨 핸드폰 신호가 잡혔어요. 경기도 포천의 한 펜션에서요. 정말이요? 순자는 벌떡 일어섰죠. 지금 출동 준비 중입니다. 동행하시겠습니까? 네, 당연히 가야죠. 순자는 서둘러 외출 준비를 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제발 제발 무사하길. 경기도 포천의 외딴 펜션 경찰 기동대와 함께 도착한 순자와 민수는 숨을 죽이고 상황을 지켜봤어요. 형사가 확성기를 들었죠. 강태준 씨, 나오세요. 이미 포위되어 있습니다. 1분간의 정적 후 펜션 문이 열리며 태준이 나왔어요. 그의 손엔 준우가 있었습니다. 준우. 민수가 소리쳤죠. 엄마, 아빠. 준우는 울먹이며 손을 뻗었어요. 일단 아이부터 보내. 형사가 외쳤습니다. 태준은 씁쓸하게 웃으며 준우를 앞으로 밀었죠. 경찰이 재빠르게 준우를 구출했어요. 순자는 손주를 끌어안으며 울었습니다. 지연이는 어디 있어요? 민수가 소리쳤죠. 태준은 고개를 저었어요. 지연이는 여기 없어. 나도 찾고 있었다고. 무슨 소리야? 진짜야. 나는 그냥 지연이가 어디 있는지 알아내려고 준우만 데려온 거야. 지연이는 이미 다른 데 숨어 있어. 그 순간 태준의 뒤에서 한 여자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지연이었어요. 하지만 그녀의 손엔 휴대폰이 들려 있었고 화면엔 녹음 중이라는 표시가 떠 있었죠. 다 녹음했어요, 경찰관님. 지연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침착했어요. 순자와 민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연이, 무슨 일이야? 지연은 천천히 다가왔죠. 어머니, 죄송해요. 사실 저 어머니가 저를 감시하시는 거 알고 있었어요. 탐정 아저씨도 봤고요. 순자의 눈이 커졌어요. 뭐라고? 처음엔 오해했어요. 어머니가 저를 싫어해서 증거를 모으는 건 줄 알았죠. 그래서 너무 서러웠어요. 근데 어느 날 탐정 아저씨가 태준이를 찾는 걸 봤습니다. 그때 깨달았죠. 어머니가 저를 지키려고 하셨던 거라고. 순자는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만 흘렸어요.
그래서 계획을 짰어요. 제가 사라지면 태준이가 움직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그를 유인해서 증거를 확보하려고 했죠. 미쳤어, 지연아. 혼자서 그런 위험한 짓을. 민수가 소리쳤어요. 하지만 성공했잖아요. 지연은 휴대폰을 형사에게 건넸죠. 여기 태준이가 저를 협박하고 준우를 이용해서 제 카드를 훔치고 저를 스토킹한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이번엔 확실하게 잡혀갈 거예요. 형사는 녹음 파일을 확인한 후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 정도면 스토킹 처벌법 위반, 공갈, 미성년자 약취로 기소 가능합니다. 태준은 무릎을 꿇었죠. 지연아, 미안해. 나는 그냥 됐어요. 이제 끝이에요. 지연은 차갑게 말하고 순자에게 다가왔어요. 어머니, 지연아. 순자는 며느리를 끌어안으며 엉엉 울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바보같이. 아니에요, 어머니. 어머니가 저를 지켜주신 거 알아요. 제가 오해해서 죄송해요. 두 여자는 한참을 껴안고 울었죠. 민수도 다가와 두 사람을 감쌌어요. 준우는 엄마 치마를 잡으며 물었습니다. 엄마, 이제 집에 가요? 응, 우리 집에 가자. 일주일 후 집으로 돌아온 가족들. 순자는 며느리에게 따뜻한 미역국을 끓여주었어요. 이거 먹고 기운 좀 차려. 고생 많았다. 어머니, 감사해요. 지연은 국 한 숟가락을 떠먹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국이 이렇게 맛있었나? 맨날 끓여줬는데 몰랐어? 순자는 씁쓸하게 웃었죠. 제가 어머니 마음을 너무 몰라드렸어요. 어머니가 냉정하게 대하실 때 저는 진짜 싫어서 그러시는 줄만 알았어요. 엄마도 미안하다. 차라리 솔직하게 말했어야 했는데 태준이가 내 반응을 노릴까봐 겁이 났어. 순자는 지연의 손을 잡았어요. 근데 너는 어떻게 그렇게 용감하게 행동했어? 용감한 게 아니라 화가 났어요. 태준이 때문에 제 가족이 흔들리는 게 너무 싫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끝내기로 했죠. 지연의 눈빛엔 강인함이 담겨 있었어요. 사실 지연은 탐정을 발견한 후 몇 주 동안 자신만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증거가 부족해 태준을 잡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고 그래서 직접 증거를 만들기로 했죠. 준우를 위험에 빠뜨리는 것 같아 괴로웠지만 차라리 한 번에 끝내는 게 낫다고 판단했어요. 근데 준우는 괜찮았어? 무섭지 않았을까? 순자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준우한테는 아빠 옛날 친구 아저씨랑 잠깐 놀이하는 거야 라고 말했어요. 다행히 태준이도 준우한테는 함부로 대하지 않았고요. 원래 목적이 절 협박하는 거였으니까. 그날 저녁 네 식구는 오랜만에 식탁에 둘러앉았죠. 준우는 할머니가 해준 탕수육을 맛있게 먹으며 웃었어요. 할머니, 이제 안 화날 거예요? 순자는 손주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할머니가 언제 화났어? 할머니는 우리 준우랑 엄마가 너무너무 사랑스러워. 진짜요? 그럼 이제 엄마한테 따뜻하게 해주실 거예요? 그럼 할머니가 앞으로는 엄마한테 엄청 잘해줄 거야. 준우는 환하게 웃었죠. 민수는 아내와 어머니를 번갈아 바라보며 말했어요. 우리 집 여자들은 다 강하네. 나만 겁쟁이야. 당신도 충분히 잘했어요. 옆에 있어줘서 고마워요. 지연이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식사 후 순자는 지연을 자기 방으로 불렀어요. 서랍에서 낡은 통장 하나를 꺼냈죠. 이거 받아. 이게 뭐예요? 내가 30년 동안 모은 거야. 원래는 민수 결혼 자금으로 쓰려고 했는데 이미 결혼도 했고 이제 이건 내 거야. 어머니, 이럴 필요 없어요. 받아. 이건 내 마음이야. 그동안 너한테 못되게 굴어서 마음이 너무 아팠어. 이걸로 준우 교육도 시키고 내가 하고 싶은 것도 해. 지연은 통장을 받아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그리고 하나 더. 순자는 낡은 일기장을 꺼냈어요. 이거 읽어봐. 내가 널 얼마나 아꼈는지 알 수 있을 거야. 일기장에는 지연과 민수가 결혼한 날부터의 기록이 있었죠. 오늘 우리 민수가 좋은 며느리를 만났다. 초혼이 아니라고 걱정하는 것 같은데 나는 오히려 좋다. 힘든 시간을 견뎌낸 사람이니까 우리 민수를 더 잘 이해해 줄 것 같다. 지연이가 해준 미역국이 너무 맛있었다. 며느리 솜씨가 시어머니를 이겼네. 내가 진 게 기분 좋다. 지연은 일기를 읽으며 펑펑 울었습니다. 어머니는 처음부터 자신을 사랑하고 있었어요. 한 달 후 법정. 강태준은 스토킹 처벌법 위반, 공갈,
미성년자 약취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어요. 지연은 방청석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태주는 마지막으로 지연을 바라보며 말했죠. 미안해, 지연아. 나는 너를 사랑했어. 지연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사랑은 상처를 주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이제는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법정을 나서며 순자가 지연의 어깨를 감싸 안았죠. 이제 진짜 끝났다. 네, 어머니. 이제 새로 시작할 수 있어요. 두 여자는 함께 걸었어요.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아니라 서로를 아끼는 가족으로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지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직장 다시 다니고 싶어요. 준우도 이제 유치원 가고 있으니까. 그래, 좋지. 내가 하고 싶은 거 해. 준우는 할머니가 케어할게. 정말이요? 그럼, 할머니가 손주 봐주는 게 당연하지. 예전엔 내가 너를 너무 집에만 묶어둔 것 같아서 미안했어. 지연은 고개를 숙였죠. 어머니가 그러신 이유를 이제는 알아요. 받기 위험하다고 생각하셔서. 이제는 괜찮아. 태준이도 잡혔고 내가 당당하게 살면 돼. 2달 후 지연은 광고회사의 디자이너로 취직했어요. 오랜만에 자신의 이름으로 일하는 것이 신기하고 기뻤습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오면 순자가 준비해 놓은 따뜻한 저녁밥이 기다렸죠. 어머니, 제가 할게요. 괜찮아. 오늘 내가 하고 싶어서 했어. 너는 쉬어. 감사해요, 어머니. 그날 밤 준우가 그림을 그려왔어요. 4사람이 손을 잡고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할머니, 엄마, 아빠, 그리고 준우. 선생님이 가족 그림 그리래요. 우리 가족은 행복해요. 준우는 환하게 웃었죠. 순자는 그 그림을 받아들며 눈시울을 붉혔어요. 그래, 우리 가족은 행복해. 앞으로도 계속 행복할 거야. 지연은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어머니가 아니었으면 저 못 견뎠을 거예요. 무슨 소리야? 내가 용감했던 거지. 내가 고마워해야지. 두 여자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죠. 한때는 냉랭했던 관계가 이제는 누구보다 든든한 지지로 변했어요. 그날 밤 순자는 일기장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 오늘 우리 며느리가 처음으로 나를 엄마라고 불렀다.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다. 6개월 후 지연의 회사 생활은 안정됐고 준우는 유치원에서 친구들과 잘 지내고 있었어요. 순자는 지역 노인복지관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비슷한 처지의 고부 갈등을 상담해주는 역할이었죠. 며느리가 미워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걱정되고 아낀다는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순자는 한 시어머니에게 조용히 말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솔직하게 말하세요. 사랑한다고 걱정된다고. 돌려 말하면 오해만 생겨요. 순자는 자신의 경험을 나누며 많은 가족들을 도왔습니다. 고부 갈등의 이면엔 서로에 대한 걱정과 사랑이 숨어 있다는 걸 이제는 너무나 잘 알았죠. 어느 가을 저녁 4식구는 함께 한강공원에 나들이를 갔어요. 준우는 할머니 손을 잡고 낙엽을 밟으며 놀았고 지연과 민수는 그 모습을 사진에 담았습니다. 우리 참 잘 견뎌냈네. 민수가 아내에게 속삭였죠. 응, 모두 어머니 덕분이야. 지연은 남편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 저녁을 먹는데 지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사실 제가 요즘 병원 다니고 있어요. 순자가 놀라 젓가락을 내려놨죠. 왜? 어디 아파? 아니에요. 좋은 일로요. 지연은 수줍게 웃으며 초음파 사진을 꺼냈어요. 순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게 설마. 네. 둘째예요. 순자는 벌떡 일어나 며느리를 껴안았죠. 아이고, 우리 며느리. 언제부터 알았어? 1달 전쯤이요. 안정되면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이 바보야, 진작 말했어야지. 가족들은 모두 기뻐했어요. 준우도 동생 생겨요? 저 오빠 할 거예요. 하며 신나게 뛰어다녔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베란다에 나가 달을 바라봤죠. 1년 전 그 힘들었던 날들이 떠올랐어요. 며느리를 지키려다 오히려 상처를 주고 결국 며느리가 사라졌던 그날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며느리는 옆에 있고 손주는 행복하고 새로운 생명이 자라고 있었죠. 여보, 순자는 하늘을 보며 속삭였어요. 일찍 세상을 떠난 남편을 향한 말이었습니다. 우리 아들 정말 좋은 며느리 만났어. 당신이 봐도 자랑스러울 거야. 며느리가 우리 가족을 지켜줬어. 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왔죠.
순자는 미소를 지으며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거실에선 지연이 준우에게 책을 읽어주고 있었습니다. 옛날에 한 가족이 살았어요. 처음엔 서로를 오해했지만 어려움을 겪으며 진짜 가족이 되었답니다. 준우가 물었죠. 엄마, 우리도 그런 가족이에요? 그럼,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멋진 가족이야. 순자는 조용히 소파에 앉아 그 장면을 바라봤어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는 방법은 참 어렵죠. 때로는 차갑게 대하는 게 최선이라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결국 진심은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여러분이 보고 계신 지역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